안녕하세요. 난세의 영웅 진행의 장세임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같이 감기가 걸린다고 해도 아이에게 내려지는 처방과 나에게 내려지는 처방이 다른 법이죠. 혹시나 같은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같은 약을 먹게 된다면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도 과거와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고 해서 같은 진단과 처방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로 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월망지.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봤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혹시 본질은 놓치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난세 영웅 시장에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어떤 것을 혹시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난세 영웅 목요일 밤 놀러와 주신 분들 누가 계실지 게시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님, 라인님, 큰오빠님, 찾았다님, 산타님, 은별이님 많은 분들 지금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난세 영웅 야정군 전문가님께서 또 어떤 멋진 강의를 해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정군 전문가와 함께 주식시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필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의 남자 야정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감기는 아주 독합니다. 그래가지고 목도 저도 한 2달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드디어 첫 단추를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다 끝난 거야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딱 내딛은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 가셔야 되는 거지.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제 가겠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보시면 딱 떴다가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하도 뉴스로 접하시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우리 이토마토를 시청해 주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그 맥락을 짚어가는 데서 오늘의 본질은 찾아가자는 거죠. 그 부분을 꼭꼭 짚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아웃라인은 알아요. 근데 그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본질을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점검을 먼저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시장 점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이 오늘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했죠. 이것은 일단 100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억 불.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요. 100억 불 정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차츰적으로 진행이 돼서 완전히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 종료가 된 다음이 문제겠죠. 그다음부터 금리 인상 수순을 밟아갈 것이냐. 미국의 그 버냉키 입장에서는 2015년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채권 금리에서는 이미 미국의 국고채죠. 10년물이 벌써 좀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3년물 같은 거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0.25, 0.3에서 지금 1%
0.75대, 0.7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대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적 완화 종료 축소가 시작이 됐지만 그 시작적 첫 단추는 100억 불 정도로서 그렇게 그냥 살짝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살짝 눌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고용지표가 6.2% 도달시 완전 종료를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에 최초의 버는 기가 말했던 지점은 6.8%입니다. 작년에 6.8%를 예시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내려와서 지금 6.2%대까지 내려와야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지금 6.5도 나오고 있습니다. 6.5도 나오고 6.2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번 달 10월 이번 초에 발표했을 때가 7.0을 발표했죠. 7.0을 발표했기 때문에 6.2에서 6.5까지 떨어지는 속도를 봤을 때는 2, 3개월 안에 양적 완화 종료가 완전히 마감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달 발표 고용지표 발표 7.3입니다. 근데 이번 달 발표는 7.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0.3포인트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다음 달도 요 수준으로 계속한다면은 2, 3개월 아니면은 한 6포인트가 떨어지겠죠. 다음 달도 3포인트, 그 다음 달도 3포인트, 6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6.4%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양적 완화 종료는 최종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은 올 12월 달까지 4분기 때부터는 양적 완화 종료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정대로 12월 달부터는 이번 달이 10월 달이니까 분기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문제가 되겠죠.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물론 종목별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업종 대표주들이 계속 순환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지난 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종목의 고점에 종목들의 업종 대표들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하나의 축만 보고 계속 매매가 들어가셨지만 결국적으로 보면 종목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이천선은 이천선 전후입니다 지금. 그러나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천선이 과연 마음 편한 자리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주식시장에서의 그 형태는 이천이지만 본질 주식시장에서의 본질은 우리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낼 만큼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껴왔고 또 사랑했던 조선철강, 해운, 화학 종류들이 안전하게 진행이 됐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즉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주식의 주가의 형태만 지금 지수가 2000이니까 뭐 1900이니까 1800 이 부분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2000선이더라도 종목에 따라서는 그 편차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 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3년 동안 저분은 맨날 떨어진대. 본질을 보십시오. 본질을. 제가 분명히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가는 어디 있든 간에 종목의 가격을 봐라. 그것이 핵심 포인트지 지수 보고 대응하시면은 이번에 큰 참패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공개 방송을 하거나 어딜 가든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화두가 그거예요.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시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종목을 보신 다음에 지수를 보셔도 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에서의 메커니즘은 지수에 따라서 지수는 가만히 두고도 종목의 편차를 다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지수가 안 떨어졌으니까 안 떨어졌는데 LG화학이나 뭐 중공화학주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자꾸 지수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은 그 본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본질, 이것이 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논점이 흐려진다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되신 대로 지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수에 너무 집착해버리게 되면은 그 종목을 보시는 그 본질적인 그 눈높이가 바뀌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지수 상태로 본다면 지금 박스죠. 박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선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안 드린 게 아니죠. 2000선에서 1700을 지금 3번인가 내려왔죠. 300포인트씩 3번 떨어뜨렸는데 1년에 한 번꼴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했느냐를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선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의 질문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는데, 시장을 보실 때 너무 지수에 집착을 하시고 야 지수 안 떨어졌으니까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지수는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보시라고 그랬죠. 종목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은 결코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업종 대표주인 여러 개가 있죠. 업종별로.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세를 이끌고 갈, 대세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대세라는 단어 있죠. 그럼 조선철강 해운화학 종유가 살아야 됩니다. 즉 전통주, IT 관련보다는 전통주의 부활이 대세를 이끌게 돼 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IT나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세를 이끌지는 않았어요. 그러려면 충분히 빠져야 됩니다. 충분히 빠져 내려온 다음에 반등 줘서 정고점 금방 때려줄 때 뭐 코스닥이 화랑을 하거나 뭐 IT가 화랑을 하거나 이렇게 됐지, 조선철강 해운화학 종유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2003년도부터 기억하십시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5년 부분까지 지수 1000선까지 도달할 때 그 주축을 이뤄서 2000선까지 끌어오는 게 조선철강 해운화학 종유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 우리나라 지수가 1000선까지 올라오는데 주력을 했던 것도 조선철강 해운화학 종유예요. 그 외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고점 부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대세적인 측면을 탄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앉아서 편안하게 한 3, 4년간 쭉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타시려면 조선철강 해운화학 종유가 움직여줘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느냐고 봤을 때 지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해서 시장 점검 수준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분기 때까지 미국의 고용지표가 6.2%, 6.5 아래로 빠지게 되면 고용지표는 완전히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다면 앞으로 지금 100억 달러 이번에 규모를 축소했지만 향후 나머지 금액인 약 7, 800억 불이 축소됨으로써 그만큼 유동성이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환율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뛰어서 1060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항상 위험 신호를 드리는 부분이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가장 제가 위험 신호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060원 아래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1050원 라인 쪽으로 붙였을 때는 업종 대표주나 경기 수출 관련 업종들은 방어적인 개념 쪽으로 가시는 거다. 그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엔저다 뭐다 이 얘기는 벌써 2년 전에 다 해드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또 계속 나오는 것 뿐입니다. 계속 진행형인 거지 이것이 어떻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120엔까지, 내년에는 120엔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5엔까지 올랐나요? 104엔을 지금 공격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인 105엔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105엔 돌파 여부는 제가 올 상반기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6,400을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16,167이면은 2차 목표 도달치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요. 3차 목표 도달치는 19,000선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때 한국 증시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양적 완화 축소 규모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키가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 견월망지입니다. 견월망지. 볼견자, 달월자.
희망자, 그 다음에 가리킬 지자입니다. 그래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메커니즘을 봤을 때, 아, 저것이 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달을 볼 생각 안 하시고 손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하면 어떤 얘기냐. 지금 종목의 위태로움을 알지 못하고 지수만 보고, 아, 지수 2000이니까 이 종목은 안 빠질 거야.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지금 지수가 2000이야. 1900이야.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얼마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경우가 그런 질문이에요. 작년에 현대중공업이 막 40만 원일 때, 아, 40만 원인데요. 내일 주가 떨어져요. 내일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팔아야지.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SK텔레콤을 15만 원에 들었어요. 내일 떨어져요? 올라요. 내일 지수 올라가면 SK텔레콤 경기방어주니까 떨어지겠네요. 그거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수적인 측면만 놓고 자꾸 주식 쪽에 접근을 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를 갖다가 아셔야 되는데 자꾸 지수에 연관해서 그 종목을 대입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특히 이번 같은 경우 타격을 제일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조선철강, 해운, 화학중유 이쪽에 계신 분들이죠. 그죠? 2011년대 2000대 초반에 2011년에 지수 2200을 끌었던 이 대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으면 지수 2200인데 이제 200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종목들의 가격을 가만히 보세요. 과연 그게 겨우 10% 지수 10% 빼는데 걸리는데 종목을 그렇게 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그 메커니즘을 그 핵심을 보셔야지 자꾸 지수가 뭐 떨어지면 내 것도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큰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지수를 보겠지만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시하고 종목 분석을 먼저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견월망지입니다. 항상 현상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 형식만 본다면은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법화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공부하려고 했더니 하다가 요 성철 스님까지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현상을 견월망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 요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에 제가 공방을 했는데 질문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현상이 2009년도 현상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올해. 그럼 일단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현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2009년도죠. 2009년도 이 부분하고요. 지금 부분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그죠? 첫 번째 2009년도 지점을 1번 지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2번 지점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위치를 갖다 동일한 똑같은 증세로 놓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한 대부분의 뭐 들리는 얘기로는 다들 이게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양새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박스 치고 같이 박스 치고. 자, 우리 하나 얘기를 해보죠. 본질이 과연 똑같은가요? 모양새는 똑같다는 거죠.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이걸 감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감기 증세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기침을 해요. 그래서 땀도 나고요. 오한도 납니다. 그러면 제가 약을 먹었겠죠. 감기약을 딱 먹었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들을 딱 봤을 때 시청자님들이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오한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감기 걸리셨네요. 저하고 똑같은 증세네요. 감기약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님하고 저하고는 체질이 달라요. 그럼 약을 처방할 때는 똑같은 약을 처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 현상으로 제가 당뇨병 환자라고 칩시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감기약을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과 병행되는 약을 처방해야지 다른 약이 나옵니다. 즉 같은 감기라도 그 사람이 어떤 본질적 똑같은 성격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지만 다르다면은 아무리 감기라도 다른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1번과 2번 지점이 똑같은 감기라도 만에 하나 2번이 당뇨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 감기약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약을 처방해야 돼요. 만약에 감기약을 그대로 처방했다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겁니다. 본질은 이거란 얘기예요. 본질은. 그러면 1번과 2번 지점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그죠?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1번하고 2번. 그럼 1번에서의 정밀 진단은요. 1번에서는 대세 상승 초입입니다. 저기서는 모든 종목들, 웬만한 업종 대표들, 화학주죠, 자동차, IT, 내수 관련 이런 종목들이 전부 신고가 대기 상태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번 지점에서 분명히 신고가 대기 상태입니다. 신고가 대기 상태. 2번 지점은요. 신고가 대기 상태가 아니에요.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1번 지점에서는 분명한 것은 신고가 대기입니다. 모두 다 박스를 칠 때 전부 다 종목들이 위에 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고점이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낮아지지 않았어요. 다 위로 쏟고 있었지. 근데 2번 지점에서는요. 고점이 고점을 최소한 유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점이 낮아졌죠, 반대로. 그러니까 1번 지점에서는 종목들의 가격이 일정한 패턴을 그릴 때 전부 다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상승 세기형이 발생합니다. 깃발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2번 지점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업종 대표들이 고점이 낮아지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문제가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겉모양새는 감기 증세는 맞습니다, 둘이. 감기 증세는 맞아요. 그러나 업종 대표주를 분석했을 때 1번 지점에서의 모양새는 고점이 정렬되어 있거나 또는 돌파 현상을 보이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증세가 나왔고 2번 지점에서는 고점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일정한 지점까지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하향 조치돼 우하향 형상을 보였거든요. 그 분명한 것은 다른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잠시 세미 씨를 한번 불러볼까요? 게시판 정리 한번 쫙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네, 저 지금 게시판 한번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자, 늦게나마 오신 분들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당꽃님, 나라라 병아리님, 큰나무 나라님, 일단 참짜님, 마이님 보이고 계시네요. 그리고 윈야드님도 오늘 오셨네요. 늦게나마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난세 영혼 고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방송이죠. 병아리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콩그리님께서도 게시판으로 또 많은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중에서 산호라면님 필명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님 반갑습니다. 웨이데이에 이어서 또 난세 영혼 시간에도 뵙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증권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야전군 전문가님. 전문가님만 기다렸어요. 네, 제가 요즘 증권주에 관심이 있는데요. 증권주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도 남겨주고 계신데 산타님께서는 쌤 말씀은 주식책에도 어디에 없는 명언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산호라면님의 질문을 한번 채택을 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을 만나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증권주는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매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몇몇 종목은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 증권주 상태는 좀 선별적입니다. 선별적이죠. 그래서 증권주 상태로 본다면은 이게 중요해요. 대세를 이끌 때는 증권주가 꼭 따라 붙어야 돼요. 대세는 증권주의 상승을 보고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래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주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꿈쩍 안 한다는 얘기는 뭐죠?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장이 좋고 화랑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막 저 주식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증권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증권사 구조조정하기 바쁩니다. 왜? 거래대금이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HTS나 모바일이죠, 핸드폰으로 다 하시고 하니까 수익이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주 상태를 본다면은 대세를 그래서 함부로 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증권주도 보시면 지금 한화증권 같은 거 3,000원, 동부증권도 3,000원입니다. 예전에 한참 2011년도죠. 2011년도 지수 2001 때 제가 한화증권이 3만 원이었었죠. 그때 이거 3,000원 갑니다 했다가 강연에 가서 진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이 3만 원짜리 3,000원 간대. 이거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러나 6개월에 3,000원 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도에 한화증권이 9,000원 만원합니다. 그때 지수가 어딜 가든 한화증권은 3,000원 떨어집니다. 이 얘기했다가 진짜 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3,400원, 3,200원일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증권주의 방향은요, 대세를 결정짓는데 하나의 핵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가 꿈틀거려주고 움직이고 포지션을 잡아줘서 튀어나갈 때 이 대세를 타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증권주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중소형 증권주까지 해서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매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증권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업종이 좋다는 얘기는 증시가 화량으로 갈 수 있는 기초 단계거든요. 기폭제 역할을 그 바로미터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증권주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매수를 늦추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급한 게 아닙니다. 확인할 게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늦추십시오. 물론 이거 사야 될 때 되면 제가 공개방송이라도 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함부로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겉은 똑같다 그랬어요. 증세는, 감기 증세는 똑같다. 근데 1번의 감기 증세와 2번의 감기 증세는 그 내면의 세계, 본질,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지점이었죠. 1번 지점이었던 2009년도 지점이죠. 2009년도 지점에서는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대기 상태였다는 거고. 2번 지점에서는 2번 지점이죠. 2번 지점이었던 지금 2011년도 이후에 2012년, 2013년도까지의 지점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전혀 다르게 반대로 지금 상호작용한 거거든요. 겉은 똑같습니다. 겉은 똑같은데 겉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그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번에 2번 지점에서 2번 지점이죠. 2번 지점에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지수는 가만히 2009년 같은데 2009년 같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미국은 뻥뻥 날라다니고 그죠? 아침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제일 주식하시는 분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시는 게 뭡니까? TV 딱 틀으면 미국 장 올랐어 떨어졌어. 언제부턴가 미국 장을 모르면은 주식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느 순간부터가. 근데 미국 장 몰라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큰 틀에서는. 작은 프레임선에서. 그죠?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한국 증시에 맞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차이점은 부분이 옵니다. 1번 지점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이 웬만한 종목들이 업종 대표가 신고가 대기 상태입니다. 신고가. 지금은 업종 대표주들이 업대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하려면 똑같은 증세에 똑같은 체질에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증세는 똑같은데 약 처방전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달라져 있거든요. 내용이.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훗날 이것은 분명히 본질의 변형을 가져올 겁니다. 외형상 어떤 변형이 오겠죠. 제가 2년 동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아무리 신고가를 가봐라. 미국이 최초에 제가 목표 설정을 해드린 게 2년 전에, 3년 전에 미국은 15,7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 타켓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 스타팅 지점 전후로 해서 미국이 16,400 전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한국은 공교롭게도 2100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많은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근데 그것을 왜곡하시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저는 비관론자로 많이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비관론자. 저는 글쎄요, 비관론자, 낙관론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SK텔레콤을 강력하게 홀딩스 전략을 갑니다. 그러면 저는 비관일까요, 낙관일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30개가 넘습니다. 비관일까요, 낙관일까요? 이 와중에서도 올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올해만 제가 100%짜리 이상을 6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주식을 하시는데 본질은 지수적인 측면으로 자꾸 접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우스에 손이 안 나간단 말입니다. 사야 될 때.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는데 가격이 왔는데도 지수를 보시면서 못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손가락 끝만 보지 마시고 그 종목의 달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든 그것은 달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미국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든 한국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든 달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성공의 길로 가시고자 하신다면 틀을 깨셔야 돼요. 그동안의 매매 형태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박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 틀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손실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들어 엎으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만의 변신, 변혁, 변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죠.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손실도 가중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자제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한테 학원을 다니게 하죠.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 가야 된다. 유명한 서울대학교 나오고 유명한 몇백만 원짜리 가이드 시킵니다. 하지만 그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공부는 헛된 거예요. 아무리 노벨 경제학상이나 노벨 무슨 화학상 받은 사람 갖다 과학 선생으로 시켜보세요. 그 아이가 과연 과학자가 될 수 있나? 모든 스타트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미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다 연애 결혼하셨죠? 연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멋지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눈에 콩깍지 씌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 수석한 애들한테 보면 공부가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걸 하면서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고 하나하나 수익 내가는 그 기쁨,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식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법니다. 그때 그 느낌. 그래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배우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강연에 다 다니고 방송이란 방송 다 봐야 되고 공개방송 다 봐야 되고 뉴스란 뉴스 다 봐야 돼요. 근데 결과는 더 힘들어져요. 왜? 처음 그 설레었던 첫사랑의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했을 때 그 설레었던 그 느낌, 그것을 다시 살려내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맹목적인 사랑, 이 주식시장을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 주식시장은 답을 줄 겁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처음에 설레었던 그 느낌보다는 계산적인 상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 볼 시간도 조금 있으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느낌을 살리십시오. 그 느낌을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주식시장이 행복해질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시청자님들 스스로가 변하셔야 됩니다. 그 느낌에 맞춰서.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깨야 돼요. 자,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식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연말 연휴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1번 지점이었던 2009년도 상황하고 지금 지점의 상황은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속 본질을 본다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처방전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1번의 어떤 지점과 2번의 처방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냥 감기니까 이때도 감기였고 지금도 감기야. 그러니까 감기약 먹어. 이게 아니죠. 그때 감기였는데 지금 다른 병이 합병증이 있는지를 정밀 진단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놓고 이전에 지금의 본질은 우리가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점검까지는 끝내셔야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살아나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14년도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첫사랑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십시오. 그 느낌을 살리실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주식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야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야정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2014년에 어떤 플랜을 짜고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의 강의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